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더위가 좀 남아있네요. 자, 오늘은 입출력 설계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그 학습하신 내용들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시면 그 정리한 자료를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겠고요. 정리가 안 되셨어도 이제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다른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정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입력 설계 시 가장 먼저 설계하는 항목은, 자, 사실은 입력 설계하는 그 순서, 절차와 관련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설계는 총 5단계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발생, 두 번째는 수집,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체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장치들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입력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 단계에서는 입력 정보의 명칭이나 즉 이름이나 입력 정보의 작성 목적, 그리고 발생원, 발생 장소, 그리고 이제 발생 방법, 형태, 그리고 빈도수, 발생 주기죠. 그리고 이제 언제 주로 발생하느냐 하는 그 시기, 발생 건수, 그다음에 오류 체크 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집 단계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수집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모았는가, 수집자, 그리고 어디서 모았는가, 수집 장소, 그리고 어떻게 모았는가, 어떤 형식으로 모았는가라는 그런 수집 방법 및 형태, 그다음에 수집 경로, 그리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수집하는가, 그리고 언제 주로 수집하는가 하는 이런 주기와 시기,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그 오류 체크 방법, 오류 확인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수집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매체화 단계죠. 이 매체화 단계에서는 입력 정보를 입력이 가능한 매체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매체는 뭐 디스켓이나 아니면 테이프나 아니면 자기 디스크, OMR 카드, 자기 카드죠. 이런 그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그런 규격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입은요, 입력장치, 어떤 입력장치를 이용해서 입력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입력할 것이냐, 언제 입력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투입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목명이나 항목의 배열, 그리고 항목의 자릿수, 이런 저장되는 데이터의 항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컨텐츠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문항에서 가장 먼저 설계하는 항목은 뭐겠어요? 이것은 입력 정보의 발생과 관한 그런 설계를 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입력 정보의 매체화를 그 데이터가 발생한 장소에서 하고, 그 입력 매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방식. 우리가 이런 방식은 무슨 방식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방식은 온라인 입력 방식과 오프라인 입력 방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입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입력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영상 표시 장치 CRT를 이용하는 입력 방식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입력 방식은 이제 네 가지 입력 방식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은 이제 집중 입력 방식, 그리고 분산 입력 방식,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입력 방식, 이제 회귀 입력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집중 입력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보를 기록을 한 그 원시 전표를 이제 전산부서로 갔다가 전산부서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한 번씩 일괄적으로 해서 입력 매체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종의 배치 프로세싱 같은 거죠. 이제 분산 입력 방식은 원시 전표를 전산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력 매체를 작성해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한 현장 또는 장소에서 그 매체화를 한다. 그 매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시킨다 하는 것은 분산 매체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분산 매체화 시스템에서는 이제 분산 입력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턴 어라운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회귀 입력 방식을 사용할 텐데, 이 회귀 입력 방식은 사전에 시스템이 출력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먼저 제시하고 그 이용자가 입력하는 결과를 다시 재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로용지, 공과금 같은 용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 입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문자나 기호를 직접 표기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접 입력 시스템은 직접 입력 방식을 쓰는 직접 입력 시스템으로는 이제 OMR이나 OCR, MIC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네, 다음은 이제 출력 보고서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출력을 할 때는 일단 일반적으로 출력을 설계할 때는 그 내용, 어떤 내용을 출력할 건지, 어느 매체를 이용해서 출력할 건지, 어떻게 배포할 건지, 그리고 누가 이용할 건지라는 네 단계로 이제 출력 설계를 절차적으로 구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출력 보고서, 그 중에서 출력 보고서를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할 사항은 이것을 분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반복해서 분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출력 보고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는 사용자의 이용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목적에 맞게끔 출력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출력 프로그램을 적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가 출력하는 시간도 적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동은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보고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누구냐, 어떤 목적이냐, 얼마만큼의 양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형 입출력 방식에서 화면에 여러 개의 항목을 진열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직접 조작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화형 입출력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이제 프롬프트 방식과 그다음에 메뉴 방식, 그다음에 항목 채우기 방식, 그다음에 아이콘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프롬프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가 껌뻑껌뻑거려요. 그러면 그 프롬프트 위치에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명령어 처리 방법상 그 구현이 아주 쉽고, 또 명령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복잡한 명령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거하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그 수정이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방식. 메뉴 방식은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명령이나 선택 사항들을 메뉴로 만들어서 화면에 진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콘 방식하고도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이콘은 그 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메뉴는 그 메뉴 명칭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뉴 방식은 초보자나 전산 경험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이죠. 메뉴 자체가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도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쭉 보면 응용 프로그램의 이 위쪽, 화면 위쪽에 항상 보면 뭐 무슨 예를 들면 파일 메뉴라든지 뭐 디자인 메뉴, 보기 메뉴, 뭐 이런 메뉴들이 글 또는 이런 모양으로 쭉 나타나죠. 그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항은 이제 항목 채우기 방식이에요. 이거는 화면의 항목 이름과 함께 입력 영역을 같이 진열해서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메뉴 방식에 할 수 없는 그런, 즉 프롬프트나 커맨드 방식과 또 메뉴 방식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 방식이 있는데, 아이콘 방식은 이제 화면에 여러 개의 항목을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 도구로 지정해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조작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콘 방식은 이제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도 좋고요. 화면 단위의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오류의 수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단점은 설계가 잘못되면 혼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입력 방식 중에 현장 정보를 기록한 원시전표를 전산부서에서 일정한 주기로 수집을 하고 일괄적으로 입력 매체를 작성하는 방식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괄 처리 방식 또는 집중 입력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시스템과 입력 시스템이 일치된 것으로 일단 출력된 정보가 이용자의 손을 거쳐서 다시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 형태. 아마 우리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제 공과금 같은 것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다 하면 그 고지서가 일단 출력돼서 여러분 손에 전달되면 여러분들은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그 고지서에 있는 어떤 그 금액을 납부하신 다음에 영수증을 다시 받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이제 수납이 완료됐다 하면 그것을 예를 들면 은행에도 보관하고 학교로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본인도 돈을 냈다라는 그런 영수증을 한 조각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회계 시스템인 거죠. 턴 어라운드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 자, 이제 출력 설계 단계 중에서 다음 사항과 가장 관계되는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출력 설계 순서 앞에서 내용 하면 뭐예요? 내용 설계 부분은 항목의 이름이나 항목을 어떻게 배열할지, 그리고 그 항목을 표시하는 자릿수는 몇 개로 할지, 그 다음에 항목을 문자로 쓸지 숫자로 할지 대소문자로 구분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입력 정보의 여러 가지 그 오류를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설계할 때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와 출력 정보를 매체화할 때, 이 매체화 설계할 때는 출력 형식,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 것이냐, 뭐 문자로 할 것이냐, 뭐 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형식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파일 타입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PDF로 할 거냐, 아니면 뭐 텍스트로 할 거냐, 뭐 이런. 그리고 출력 매체하고 장치, 뭐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할지, 이런 모니터를 이용해서 출력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보조 장치나 출력 장소, 그 다음에 출력되는 정보의 양, 문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이 단계에서 쭉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가 책임지고 분배할 거냐, 배포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배포할 거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배포할 거냐, 어떤 경로를 따라서 배포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분배 설계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데, 이제 출력되는 정보의 이름, 출력 목적, 그리고 사용자,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로, 그리고 이용 주기, 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밀, 보안성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요 단계, 이용 설계 단계에서 이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시한 출력 정보명, 그 다음에 출력 목적, 이용자와 이용 경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보기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즉 출력 정보 이용과 관련된 그런 설계를 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을 정답으로 결정하게 되죠. 자, 이제 2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네요. 그죠? 다음 입력 설계 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발생 설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발생 다음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매체화해서 투입할 거냐 하는 이런 순서로 가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데이터 입력 방식 중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전표상에 기록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일괄 수집해서 입력 매체에 기록하는 방식. 자, 이거 진짜 여러 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시험에도 출제되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중 매체화 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출력 정보를 매체화하는 그 설계를 할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우리 검토할 사항 출력 형식, 출력 매체, 출력 장치, 그 다음에 보조 장치, 출력하는 장소, 출력되는 보고서나 아니면 출력 정보의 양,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형식이나 장치나 주기 및 시기 이런 것들은 검토 대상이지만 출력 항목명은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항목명은 이미 내용 설계할 때 출력 내용을 설계할 때 검토할 사항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과 금을 징수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입력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서 출력한 후에 사용자를 통해 재입력하는 것, 우리가 턴 어라운드 시스템이라고 벌써 여러 번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또는 리그레시브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뭐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가로 안에 올바른 답을 용어를 집어넣는 건데요. 무슨 시스템은 마이크로 필름에 디자인 도면이나 다양한 문서를 찍는 것처럼 모양 자체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것을 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이크로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정리할 내용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화면에 항목 이름으로 입력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항목 채우기, 아이템 필 메소드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여러 항목을 표시를 하고 그 선택 도구로 그중 하나를 직접 실행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아이콘 방식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화형 입출력 방식 중에서 프롬프트 방식의 세 가지 장점을 설명을 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 대화형 입출력 방식이 뭐 키보드, 마우스, 터치 방식, 그 다음에 라이트 펜을 이용하는 방식, 뭐 스타일러스 같은 펜을 이용하는 방식, 조이스틱을 이용하는 방식, 뭐 아주 많은 그런 도구를 이용하고요, 하기도 하고요. 이랬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화형 입력 방식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중에 프롬프트 방식은 장점이 아주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여러분 강의 시간의 장점을 아주 뭐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키보드면 충분히 우리가 프롬프트 되죠. 왜냐면 마우스가 뭐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명령어 처리 방법이 아주 구현하기가 쉽고, 명령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잡한 명령의 수용도 가능해지고, 유연성이 있고, 또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명령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상급, 고급 사용자에게 적합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와 관련된 그런 예시, 간단한 예시를 해놨죠. 여러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이 프롬프트 방식의 장점, 이점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자, 그 다음에 기타 출력 방식 중 턴어라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학습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턴어라운드 방식은 일단 출력된 그런 출력된 정보를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재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컴 시스템에 대한 얘기 조금 드렸었는데, 컴은 이제 종이에 출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죠?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을 하고 컴퓨터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컴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가 이제 COM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를 가지고 전부 본 학습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죠. 입력 정보의 설계 순서를 설명하고 각 단가의 A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력 정보 설계 순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자, 한번 자료를 찾아서 입력 정보 순서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총 5개 단계로 세부 설계를 하죠. 정보를 발생시키는 설계, 그 다음에 그걸로 수집하는 설계, 수집과 관련된 설계, 그 다음에 매체와 관련된 설계, 그 다음에 투입과 관련된 설계, 투입되는 내용과 관련된 그 설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입력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각 단계별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생, 수집, 매체와 투입, 내용별로 각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고로 입력 매체 즉 장치를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검토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의 이행 방법, 운영 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입력 장소가 입력 정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분야의 업무 특성, 이게 뭐 은행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논밭이냐 뭐 이랬을 때 시장이냐 이런 거일 때 또 다르겠죠. 또 입력 매체와 매체화 장치의 특성, 그리고 출력 정보를 이용할 시점에 맞게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정리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사항은 이런 거예요. 자, 출력 정보의 설계 순서를 그리고 각 단계의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우리가 입출력 설계 부분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 설계의 단계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 설계와 관련된 단계, 매체화 설계와 관련된 단계, 그다음에 배포, 분배와 관련된 그런 설계 단계, 그리고 이용과 관련된 설계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이미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항목 그것들을 이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출력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할 때도 이제 인쇄해서 출력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나눠져 있었죠. 기타 뭐 이런 턴어라운드 시스템도 있었고, 오디오로 출력하는 그런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력 보고서를 설계할 때는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이용하는 목적, 그리고 어디서 필요로 하느냐, 언제 필요로 하느냐, 보고서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출력 정보를 설계하는 순서도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출력 설계에 대한 모든 학습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